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송은경 총장님이십니다. 송은경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은경 총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엘림팀의 중국팀에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스폰서님들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지금 이제 막 도전도 하고 계시고, 세미 판매사 도전도 하고 계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던 끝에,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시고, 사실 내가 협력을 하고 찾아내는 거가 우리 일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잖아요. 혼자서 어차피 상한선까지 갈 수 없는 일이니까. 모르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다 이제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실천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리더십 교육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막 이제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단단히 마음 먹었다가도 또 흐트러지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한번 내가 딱 알았다고 그게 지켜지면은 로봇이겠지, 로봇. 그죠?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죠. 그걸 내가 알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해나간다는 게. 들으면 뭐해. 맨날 듣던 얘기인데 나 어차피 똑같이 또 행동할 텐데 몇 번 하다가 그만둘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또 결심을 하세요. 계속.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돼요. 그게 짧은 사람은 매일매일 작심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공에 가는 여정이 쉽지 않고 지루할 때도 있고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또 시간이 안 가진 않잖아요.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갈까 그거에 집중을 좀 해보면 너무 멀리 보고 가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얘기하는 것들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공유할게요. 우리 회사에서 합력성선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을 합한다. 이제 우리도 지금 같은 라인에서 어찌 보면은 협력사들이에요. 각자 개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각자 내 이제 자영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이. 계보도로 엮여 있긴 하지만 나로부터 내 하위로가 내 기업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걸 내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또 내 위에는 스폰서도 내가 또 같은 가족이니까 본인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도와가는 거고 나도 내 일이긴 하지만 내 파트너가 내 기업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일을 함께 도와가는 거고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스폰서를 위하는 일 내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각자 여기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자영업을 생각해 보면 누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사실. 내가 노력을 해야만 그리고 못 돼도 내 책임이고 잘 돼도 내 책임이잖아요. 내 덕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 그런 관계로 엮여 있지만 또 너무 좋은 게 내 하위의 파트너들이 성장을 하고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라는 거. 일반 경영이랑 다르죠. 일반 그 자영업이랑은. 그죠? 각자 개개인이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애터미는 이게 하나로 엮여 있어서 내가 이 기업을 도와주면 이 기업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잘 되려고 하면 또 그 하위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들 다 잘 돼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칫 오해하고 일을 하면 서로가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서로 협력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일인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직급에 대해서 대충은 좀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국장을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하위에 양쪽에 팀장이 둘둘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동시에 나와야 돼요. 한 번 갔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국장 도전을 하려고 하면 전반기 뭐 예를 들어 전반기에 간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에 국장이 되려고 하면 좌우에 팀장이 유지되거나 도전하는 사람이 보름 동안에 양쪽에 2사람 이상씩이 나와줘야만 내가 국장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분 팀장님들이 또 팀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에 판매사 2사람이 그 보름 동안에 동시에 나와줘야 돼요. 그죠? 뭐 한 번은 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계속 우리가 지속적인 돈을 받아가려고 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팔아서 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250만 포인트를 보름 동안에 내가 팔아내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와요. 그럼 결국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냐면 이게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위에서 나 같은 일을 하는 그 협력자들이 나와줘야만 내가 하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보름 동안에 매번 할 수 있는 그 역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량을 같이 해줄.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250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야 오토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혼자는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못한다. 그럼 결국 뭐냐? 내가 판매사가 오토가 되는 거, 팀장이 오토가 되는 거, 국장이 오토가 되는 거, 본부장이 오토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밑뿌리로 내려가 보면 직급으로 따지면 판매사. 이제 4월 달부터는 세미 판매사가 되겠죠. 세미 판매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줘요. 세미 판매사도 보름 동안에 150을 혼자서 팔아내는 게 쉬워요? 좌우에 300이면? 쉽지 않아요. 그럼 그 하위에서 또 같이 협력을 해줄 사람들이 내 일을 요만큼씩 나눠서 해줄 사람들, 같이 힘을 합쳐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홍색이 칠해져 있는 협력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맨 밑에 붙죠.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신 분 계세요? 나 가입했는데 저기 임페리얼 밑에 바로 밑에 가입을 한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누군가 맨 밑에 가입을 해요. 그거는 바뀌질 않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협력자들 밑에 여러 소비자들이 있겠죠. 내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 맨 밑에 소비자로든 뭐 그냥 가입만 하는 사람이든 그렇게 가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알아가고 관리를 받고 수당도 타고 제품도 이것저것 써보고 막 이런 관리를 받으면서 내가 점점점 변해간 거예요. 뭘로? 이 분홍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협력을 할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내가 막 파트너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 요걸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일단. 나도 어차피 그 자리에 갈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할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평범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근데 나는 협력을 안 하고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파트너들이 협력을 바라는 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죠? 그런 걸 인정을 좀 하셔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커갈 때는 이런 구도 안에 차근차근 올라가게 돼요. 내 위치가. 결국 여러분이 맨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이런 구도를 이해를 하고 그걸 해나가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자. 협력자, 판매사도 마찬가지죠. 팀장을 갈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매사를 간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같이 협력을 해줘야 팀장이 되는 거고 팀장, 국장도 마찬가지, 본부장, 그 임페리얼까지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임페리얼 가는 것도 혼자 갈 수가 없고 더 많은 협력자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 국장도 되고 싶고 본부장도 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협력해야 되는 단계에서 그 각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해 가면서 해야만 그게 복제가 돼서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내 파트너들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협력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나는 내가 먼저 협력자가 돼야 돼. 협력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 세미 판매사 누가 도전을 한다. 그러면 아 가나보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세미 판매사 도전한다는 사람의 좌우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인가 이분이 되어지게끔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수당 잘 맞춰보려고 한 번이라도 더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 거 버리고 저 사람한테 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내 수당 맞추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협력이에요. 결국 나는 날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더 뭔가 열심히 해보는 게 결국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 사업의 발전이에요? 내 사업의 발전이죠. 어찌. 그리고 위에서 도전을 하면 뭐 막말로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떨어지잖아요. 스폰서가 도전한다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 땡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땡큐.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스폰서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좌우 30만이 돼야만 내가 수당을 한번 타잖아요. 그죠? 그게 보상 플랜이에요. 본사에서 주는 보상 플랜. 한쪽만 30 올라오면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이 60을 해야 내가 수당을 한번 타는 건데 같이 하게 되면 어때요? 그래도 한 번 30만 포인트만 해도 수당을 한 번씩 맞고 때로는 내가 30도 못 했는데 수당 한 번 더 맞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면서 PB를 발생을 시키고 활동을 해서 내리는 PV인데 그 PV 중에 그래도 나랑 협력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그 파트너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받게 만들려고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애터미에서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갈등이 막 일어나니까 애터미 사업이 힘든 거지. 사실 여러분 애터미 행동으로 하는 일들은 단순하죠. 되게. 내가 써보고 좋은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물론 얘기할 때 두렵고도 그럴 수도 있죠. 말이 안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꾸 해보면 되는 거. 그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거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느냐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키예요. 팀으로 가라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래서 협력자가 되고 뭘 어떻게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함께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협력하고 내 협력자를 찾고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스폰서는 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스폰서는 내 협력자를 찾는데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만 성공하면 안 되죠. 그럼 나만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럼 내 파트너의 협력자를 찾아줘야 돼. 나도 스폰서가 도와서 협력자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받은 것들 그대로 밑으로 복제시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받기만 하고 나는 파트너 거 안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끊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만에 사람이 딱딱 나온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파트너 찾아줘야 돼. 우리 파트너 찾아줘야 힘이 날 텐데 이런 마음들을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받고 땡하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너의 협력자 또 찾는 거. 그러니까 계속 복제예요. 제품 써보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캐시백도 받는 구도도 설명해주고 이거 뭐 100번, 1000번 들으셨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거 후속 관리 잘하면서 이제 이분들한테 꿈도 실어주려면 막 초청도 하고 스폰서도 붙여보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꿈이 만들어진 사람은 이제 우리의 협력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자들이 되는 거죠. 꿈이 만들어져서 그걸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어떤 이 사람 단계별로 다 후속관리 어떻게 어느 단계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면서 그 파트너의 결국 협력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협력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어떻게 찾을까? 지금 제가 미리미리 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협력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협력을 하겠죠. 소비자들은 그냥 뭐 제품만 쓰면 되지 뭐 그런 걸 자꾸 하라 그래. 이유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돈을 벌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쓰면서 제품 뭐 30만 차면 캐시백 받는 거 그냥 그건 난 천천히 그냥 받아도 괜찮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나니까 포인트 쌓아가는 거야.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굳이 막 미리 PB를 일으켜야 되고 누가 뭐 간다고 그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 그럼 뭐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협력을 하겠죠. 그건 누구예요, 결국? 꿈을 가진 사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성공 못하니까 협력해서 팀으로 성공하는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협력을 하겠죠. 그럼 그걸 여러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줘야 돼. 이건 이제 우리 강의 때 계속 얘기하죠. 소비자가 쓰면서 자동으로 자기가 이익이라는 걸 알겠지 하면 안 되고 그걸 자꾸 터치해줘야 된다 그랬죠. 제가 폼클렌징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애터미 제품 어떤 거든 써보고 나한테 나는 뭘 바꿨었는데 얼만큼 이익이 있어.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해서 알려줘도 보고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럼 그 사람 것도 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후속 관리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가 이거 하나 바꿨으면 지금 1년 동안 이만큼 절약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터치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자꾸 그 소비자한테 인지가 되게. 바꿔 쓰는 자체 나 때문에 쟤 또 왔어. 뭐 주문 받으러 왔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게 해줘야 돼요. 애터미로 바꿨으니까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구나. 바꿔 쓰는 게 맞네. 그러면은 내가 막 가서 뭐 사라고 안 해도 구매가 일어나겠죠. 본인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자꾸 인지시켜주는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소비자 설문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그렇게 막 움직이셔야 돼 가서 실질적인 어떤 내가 이분들한테 뭘 전달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오늘은 이 사람 만나볼까 저 사람 만나볼까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추운데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내가 가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뭘 인지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움직여야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되는 대로 만나고 주문 오는 대로 그냥 주문받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닌데 효율성을 좀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동하는 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쟤는 왜 다단계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돌아다닐까.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처음에 그랬다 그랬죠. 뭐 먹고 살만 하면서 돈독이 올라서 저러고 다닌다고. 그분이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 친정이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말들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겠죠. 제가 우리 엄마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먹고 살만 하지만 그거 좀 거기서 해방시켜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저한테 돈독이 올라서 저러고 다닌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 말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하고 다니는 건지 어떤 수입을 바라고 그 수입으로 나는 어떻게 살려고 무슨 고민이 있어서 어떤 걱정이 돼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지도 걱정하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이런 노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주면은 나도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애터미 사업하러 나오겠지 이런 기대하지 말고 관심 없을 때는 잘 안 들리긴 해요.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회장님이 그랬죠. 10번 얘기 안 한 거는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랑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계속 듣던 얘기인데 안 와닿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일을 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해주고 지금 그래서 내가 얼마씩 타고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조금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언제쯤엔 내가 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 안 되면 어때? 그 뭐 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뭔가 지금 하고 있구나 얘가 그 목표를 갖고. 근데 뭔가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들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쏙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가게를 차렸었는데 내가 돈을 투자해 갖고 차렸잖아요. 그러면 난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와갖고 애터미 얘기를 해. 안 들리죠. 근데 그렇다고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아직도 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갔어. 시간이 한참 지나갔는데 어느 날은 누구랑 같이 와서 조금 있다가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여기 묶여 있는데 쟤네들은 참 자유롭게 일하고 있네. 이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이거 맨날 이 쬐끔 코딱지만한 가게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쟤네들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언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서.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뭐 100%다 타이밍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누가 꽂힐지 언제 꽂힐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속적인 내가 할 일들을 하다 보면 그중에 꽂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내 파트너가 생기게 된다라는 내 꿈 전달하는 거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꿈을 전달 안 하면 절대 파트너를 또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청하지 않으면 또 내 꿈은 내게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일하는구나까지는 될 수 있지만 맨날 보던 사람하고 성공까지 이렇게 마음이 가진 않거든요. 그럼 스폰서를 자꾸 붙이고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로 초청을 하고 AB 코스로 초청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 초청이 결국은 마지막은 초청에서 사업자들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꿈이 뭐니?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나는 이런 걱정이 되던데 너는 걱정 안 되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니네 부모님은 괜찮니? 니네 아이들은 괜찮니? 너의 노후는 괜찮니? 남편은 괜찮니?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통해서 계속 애터미 뭐 제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는 얘기를 하는 중에 다들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는 그런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의 꿈을 내가 아니면 걱정거리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걱정을 했던 사람이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분하고 이분하고 붙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초청이 되어지면 돼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자꾸 하셔야 됩니다. 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꿈을 나랑 같이 나도 내 꿈은 이건데 너도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다면 우리 같이 힘 합쳐서 한번 이루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같이 꿈을 이루어 보자 하고 나왔어. 그러면 제품 알아서 써. 네가 알아서 써보고 괜찮은 거 주변 사람들한테 알아서 알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알려주고 같이 다니고 이걸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팀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 신제품 왔을 때 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언박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제품을 내가 이걸 써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경험을 빠른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의 이런 사례들로 내가 경험을 쌓아서 그런 이제 곧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준 제품들을 내가 좀 파악을 하고 내가 오늘 우리 팀에서 이런 얘기 나눴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팀끼리 줌에서 제품 감동 사례도 좀 필요한 거고 신제품 나오면 또 100%다 사야 되는 게 맞지만 사업자라면 사보고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게 맞지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100%다 사서 써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팀끼리 모여가지고 산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다 뜯어가지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네요. 막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러면 나는 살 수 없었지만 보게 되고 느낌이 어떤 거 이런 거 들으면 또
가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 파트너가 못 사면 같이 가가지고 내가 산 걸로 뭐 주지는 못한다고 쳐도 처음에 내가 돈이 많이 안 될 때는 주면 더 좋고 내 형편이 돼서. 근데 못 주는 상황이면 같이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설문으로 이제 관리할 때 수단 구조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바꿔 쓰는데 기존에 이제 쓰던 제품 종류들이랑 애터미 제품 종류랑 가격 비교해주고 이걸 1년에 몇 개 정도 쓰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설문지. 설문지도 좀 꾸준히 하셔요. 할 때만 하지 말고 후속 관리하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쓰지 말고 이래서 쓰라고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좀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일이고, 이제 팀워크로 같이 간다라는 게 아까 이제 국당 구도에 팀장 갈 사람 밑에 판매사 갈 사람 밑에 협력자들이 결국은 똘똘똘똘 뭉쳐져야 이게 보름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게 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마음이 합쳐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 동시에 일어날까요? 여러분 뭐 판매사는 혼자 가면 되지. 팀장도 뭐 4명만 맞추면 되지. 국장은 몇 명으로 늘어나야지 뭐. 그죠? 본부장은. 결국은 혼자 힘을 절대 못하는 일. 그걸 아예 인정을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혼자 그 몇 명만 갖고도 또 안 돼요. 내가 결국은 그 위치에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스폰서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계획 속에 어차피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그 계획 속에 내가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거를 한 사람만 하면 안 돼요. 한두 사람만 하면. 어제 그젠가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이랑 차에서 잠깐 한 10분 개보도 미팅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 뭐 어떤 계획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게 조직 성장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뭐 물론 힘들겠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스폰서랑 공유하면서 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10분 동안 제 차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최은경 본부장님과 제 생각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그걸 파트너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할만하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그것만 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하위에 또 누군가가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마음이 맞았을 때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직급을 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소비자만 갖고 임페리얼 갈 수는 없어요. 소비자는 사고 싶을 때 사. 근데 보름 안에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물론 뭐 10년 동안 내가 소비자 진짜 관리 잘해가지고 오토 판매사 될 수 있겠지. 근데 10년 동안 견디질 못하겠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직급도 차고 올라가고 밑에 막 성공한 사람들, 승급자들이 막 나오고 이런 거를 내가 그걸 보지 않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간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걸 10년 동안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만 가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 내 파트너들은 보는 눈이 없지 않잖아요. 나 200만 원 벌으라고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렇게 벌면서 1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받쳐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 결국은 직급을 왜 가는 거냐? 파트너가 같이 성장되게 하려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네. 저는 지금 직급을 안 가면 편해요. 너무 너무 좋아. 제품도 많이 안 싸놔도 되고 왜냐면 제가 지금 막 팔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직급을 가면 돈이 더 들어가요. 왜냐면 파트너도 좀 덜 힘들게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사실 그렇다고 제가 막 2000대 2000 이렇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600을 맞아요. 결국은 제가 240에서 600 왔다 갔다 맞는데 2000까지 가지 않으니까 제 수당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직급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써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직급 안 가고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세미들만 좀 만들어내면서 하면 아주 널널하게 남게 갈 수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본부장님도 그래요. 국장님도 그렇고. 왜 해요? 왜? 여러분들 몇만 원 받고 계속 멈춰있게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성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진짜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부담스러움을 뛰어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정립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인 건지 그냥 캐시백 몇 번 더 받고 싶은 사람인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아예 그냥 돈 조금 버는 뭐죠? 한 번씩 캐시백을 조금 더 자주 받는 오토 소비자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 거면 그냥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괴롭히지 않게. 근데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부담스러움을 함께 협력을 해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세상은 공짜 없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장이 돼요?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몇 억, 1억이라는 돈을 연금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 했지. 우리한테 기회도 안 왔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그게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근데 평생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 근데 초기 몰입을 힘들어도 욕 나와도 그냥 그거를 어쨌든 나 성장하려면 해야 돼 하고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그걸 안 해도 되는 시점이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돈으로 계속 치면은 그 시점은 안 와요. 그렇지만 물론 돈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닐 수 있죠. 왜냐? 내가 막 뛰다가 진짜 안 될 때는 내가 좀 사놓기도 하니까. 근데 그 돈을 믿고 움직임을 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자,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자꾸 세우는. 근데 여러분, 스폰서가 멈춰 있으면 여러분 조직 자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스폰서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걸 되게 땡큐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초기 사업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 부족해. 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 막 진짜 우리 파트너들 막 진짜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막 1,000만 원씩 주고 싶어. 막 다 나눠주고 싶어. 근데 지금 그 역량까지는 안 돼. 임페리얼 가면은 좀 뭐 생활비 힘들다고 하면 막 생활비도 주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지 않겠어요? 부럽죠? 빨리 됐으면 좋겠죠, 제가. 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빨리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고요. 자, 스폰서가 간다고 할 때 접착제처럼 붙어서 함께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려는 표현을 안 했었으면 지금 아직도 국장일 거고 국장님들은 아직 팀장이실 거고 팀장님들은 지금 판매사이실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밑에는 이제 얼마 받지 못하는 사람. 근데 조직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수입이 막 남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개보도 상황을. 많이 성장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 보려고 그 노력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 라인과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아까 스폰서도 나도 마찬가지. 내 좌우 균형이 맞아야만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스폰서가. 누구도 잘 돼야 돼. 우리 쪽 아닌 다른 쪽도 잘 돼야만 스폰서가 성장이 되고 그 스폰서가 같이 균형이 맞아서 올라갈 수 있어야 나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스폰서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장님이 딱 두 줄로 만들어 놓은 이 두 줄의 균형으로 돈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 라인이 같이 성공할 수 있게 바래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이렇게 같이 북돋워줘야 돼요. 그래야 내 스폰서가 직급을 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만 잘 돼. 이러면은 스폰서가 안 되면 결국 그 위에 스폰서들이 이분이 균형이 안 맞으면 못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 자체가 다 같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형제 라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잘 지내셔야 돼요, 서로. 그래서 진짜 좋은 팀은 형제 라인하고도 이렇게 막 친해가지고 이때 뭐 스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도전하세요. 나 이때 도전할 테니까. 우리 스폰서 엉덩이 걷어 차버리자.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팀이 진짜 잘 되는 팀이에요. 하자. 우리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따라 붙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형제라이기 맨날 누구 욕하지 말고 만나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스폰서 이렇게 도마 위에다 놓고 막 칼질하지 말고 이 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누가 뭐 이렇게 좀 도와줘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막 그 말을 이제 딱 붙들고서 나는 안 도와줬으면서 저긴 도와줬단 말이지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기 형제 라인과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친해지라는 게 아니고 이 팀 전체가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긍정적인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뭐 코로나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가 오지 말래면 안 와요? 앞으로 올 뭐 변종 바이러스들 오지 말란다고 안 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뭐냐면 근데 뭐만 바꿀 수 있어? 뭘 선택할 수?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태도, 내 생각. 이건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극이 이게 이제 말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한 자극일 수 있어요. 내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어. 이랬을 때 자극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반응을 할 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단순한 거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쁜 말이야. 그러면 바로 이 공간이 없이 바로 내꽂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화내고 막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뱉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쏟아내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극과 반응의 사이 공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많은 일들이 벌어져 버리죠. 여러분 말로 사람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내가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내뱉어버리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실수를 이 일에서 더군다나 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거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자극해. 이랬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코로나가 왔어. 그럼 어떤 팀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니까 나 일 못해 하고 주저앉는 팀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좀 우왕좌왕했지만 줌을 배우고 우리 여기저기 한복집 할머니들 줌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셔 진짜. 멋있는 할머니들. 화상회의 하는 할머니들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멋져요. 젊은 사람들 뭐 줌이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지금. 자, 이런 것들을 아우 배우는 거 복잡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람 못 만나는 상황이어도 한 사람씩은 또 조심스럽게 만나가지고 또 제품 전달을 또 해보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다들 하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성장시키려면 온라인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사람들하고 또 이제 미팅도 할 수 있고 좋네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만나는 거 싫어하니까 막 이거 전에는 막 저기 핸드폰으로 직접 구매해보라고 하면 못한다고 하더니 만나는 거 무서우니까 자기가 또 구매해서 쓰는 사람도 생기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라볼 거냐.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더 성장이 됐다. 이 환경이 나한테 왔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바라보는 태도. 뭐 때문에 못해 이게 아니라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그 힘도 나한테 있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말이 들어오면 3초 세라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생각해보고 할 말을 얘기하라고. 환경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 태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자, 직급 도전 계획들이 이제 쭉 날짜별로 나왔어요. 그럼 이때 뭔가 해보자고 했으니까 나는 그럼 뭘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또 왔네, 또 왔네 이러면서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투덜투덜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3개월 동안 다졌으니 이번에 한번 또 뭔가 저기 시험을 해볼까? 얼만큼 성장이 됐나? 그리고 나를 한번 또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좀 그런 반응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답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저를 보호하려고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막 누구한테 막 이렇게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제 속이 시커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저 죽었겠죠. 못 살았겠죠. 남편도 그때는 안 들어줬으니까 내 말을. 근데 제가 살려고 어떻게 바뀌어갔냐면 이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180도를 바꿔서. 그게요, 연습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 그럼 이걸 자꾸 내가 물고 늘어지니까 계속 늪에 빠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죠. 때로는 나한테 막 진짜 대못이 박히는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 너무 잘 지내.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막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막 웃고 막 이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미 상처 받아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데 와갖고 막 그걸 보니까 이거 나만 손해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다 털었어. 근데 나 혼자 이걸 부둥켜 안고서 계속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손해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런 반응을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그걸 바라고 했다면 더더욱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약 올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탁 바꿔먹는 거예요. 생각 안 하기. 다른 생각하기. 좋은 생각하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 내가 좋아하는 일 하기. 그렇게 이 분위기, 느낌을 좀 바꾸려고 180도, 360도 바뀌면 안 돼요. 다시 제자리 가는 거예요. 180도 바꾸려고 딱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순환이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한 다른 행동들을 막 해. 좋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고래고래 지른다든지 나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꿔내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꾸 그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그 얘기 참 좋지 않아요? 어차피 할 거면은 내가 먼저 하고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하고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라. 지금 하자. 자꾸 미룬다고 그게 나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하기 싫은 일들을 뛰어넘어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용기를 내보세요. 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방법을 찾게 되겠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자꾸 내가 찾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이 되어져서 다 같이 한 명도 도태되는 사람 없이 이 상한선에서 다 같이 서서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스폰서들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이겨내려고 하는 그 기운이 도는 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선에서 같이 꼭 만나시게요. 아셨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